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 윗집에서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연락을 하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움의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누수 소송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누수에 대해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시죠. 쉽게 말하면은 윗집의 소유권자가 살고 있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이해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개념은 누수에 대한 책임이 누군가에 있는가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을 하고 소송을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 정도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얘기를 너무나 잘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변호사님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의뢰인분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할 때 누구로 상대할지는 계속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바로 우리 누수 원인이 공용 부분에서 비롯되는지 전유 부분에서 비롯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아마도 누수와 관련된 소송을 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님들도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변호사님들 역시도 소장을 쓸 때 고민되는 거, 그럼 진짜 우리 사건의 물은 어디서 흘렀을까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수 탐지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은 소장을 작성할 때도 너무 편하긴 한데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누수 소송을 많이 고민하신 분들은 지금 누수 탐지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되게 다양합니다. 윗집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누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도 윗집을 한번 올라가서 윗집의 어느 부분에서 물이 떨어지는지는 확인해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되는데, 윗집에 협조가 되지 않거나 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누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히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누수 탐지를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밑에 집에서 업체를 섭외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윗집에 화장실 방수층이 문제가 있다더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윗집에서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 집 방수층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집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윗집에서 또다시 누수 탐지 업체를 대동을 해서 재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방수층이 문제가 없다고 나와요. 두 업체가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누수 탐지를 진행을 한다거나 누수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윗집에서는 윗집에 유리한 의견을 제출한 누수 탐지 업체의 의견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아랫집 피해자의 경우에는 아랫집에서 유리하게 의견을 제시한 누수 탐지 업체의 의견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 윗집에서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연락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누수 원인에 대한 행방이 묘연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수 소송을 이제 고민하시게 되고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 역시도 누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면 좋을지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소송은 진행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원인이 비롯되는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피고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하고 고민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비가 올 때 물이 새나요? 또는 비가 오고 나서 얼마 뒤에 물이 떨어지나요? 날씨하고 우리 집의 누수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날씨, 비가 오는 것과 우리 집의 누수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제 외벽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공용 부분의 하자를 좀 추정을 한번 해봐야 되고, 입주자 대표 회의를 피고로 특정할지를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윗집 창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도 비가 오는 경우에 물이 샌다는 겁니다. 윗집 창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정유 부분
부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용 부분의 문제하고 현상이 좀 비슷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을 구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데요. 만약에 윗집에 협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윗집 창호에 코킹을 다시 한번 시공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코킹 시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시공 방법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하루면은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창호 부분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윗집 창호 부분을 코킹을 다시 시공을 했는데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제 창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윗집 피고의 전유 부분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창호 코킹을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외벽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공용 부분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책임을 한번 물어보고 외벽에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요청을 하고 다시 외벽에 대해서 보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우리 집 누수의 원인이 외벽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 누수하고 날씨하고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방법으로 윗집의 전유 부분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공용 부분의 문제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변호사님, 날씨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집에서는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물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윗집의 상수도 배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 배관에서는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물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떨어지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윗집 수도 계량기를 한번 잠그면서 계량기 지침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서 수도 배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배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압력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누수 원인들에 비하면은 손쉽게 누수 탐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날씨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꾸준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윗집 하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아마도 생활 하수하고 관련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화장실 바닥에 방수층이 깨졌다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거나 좀 샤워물을 좀 많이 쓰는 경우에 밑에 집으로 이제 피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세탁기 하수 배관을 우수관에 연결하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화장실 육가 부분이라든지 주방 싱크대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이 항상 새는 것은 아니에요. 물을 쓰거나 또 물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기준 이상으로 물이 쓰는 경우에만 아랫집에 피해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의 누수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좀 꼼꼼하게 고민 한번 해보면은 그래도 이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전유 부분에서 발생을 하였을지 아니면은 외벽이라든지 옥상과 같은 공용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에 앞서서 우리가 협조가 되지 않아서 윗집에 협조가 되지 않아서 소송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고민될 때 이런 방법들은 좀 활용을 해서 피고를 누구로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집 누수 현상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을지 한번 충분히 한번 가늠도 한번 해보시고 그 상대방한테 이제 우리의 누수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책임을 요청을 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기준 외에도 누수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탐지 방법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